어,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면외과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긴 연휴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다루지 않았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돌출입 수술을 하신 분인데 그 합축한 인매랑 그런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플랫한 그런 이미지를 양악 수술로 복원한 그러면서 같이 하악각 재건과 광대 재위치를 같이 함께한 그런 케이스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2015년에 돌출입 수술, 광대 축소술, 하악각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한테는 2016년에 오셨어요. 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바로 수술을 받지는 못하시고, 한 수술 받으신 지 이제 한 3, 4개월, 4개월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계속 만나고 얘기 나누고 불편한 부분 설명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음, 조인 듯한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근래 들어서는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그리고 구강, 비강, 누공, 입천장에서 콧물이 샌다. 그리고 합축한 인매, 살이 흘러내린다. 광대 복원, 하악각 복원 등의 주소를 가지고 오셨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출입 수술, 광대 축소 수술하고 사각턱 수술도 같이 받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돌축입 수술이 아니라 돌출입 수술인데, 음, 돌출입 수술은 제가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돌출입 수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치아를 하나 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작은 소구치라고 그러죠. 제일 소구치를 빼고 이 부분에 있는 뼈를 갈고 이 공간으로 상악 전치와 하악 전치를 같이 뒤로 넣는 것을 돌출입 수술이라고 합니다. 비대칭이 크게 없고 얼굴 길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정상인데 입만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수술인데 제 경험으로는 딱 이 돌출입 수술을 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이 나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같이 돌출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돌출 입수술을 하면은 이렇게 조화로운 인매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따라서 치아가 네 개가 없어집니다. 상하계 두 개, 하하계 두 개, 그렇게 없어지고. 근데 이 보통 이 치아 하나의 간격이 한 7, 8mm 되기 때문에 한 6에서 8mm 정도 되죠. 이것을 넣게 되면은 근데 또 넣을 때도 이 공간을 완전히 그러니까 딱 닿지는 못하더라도 공간을 어설프게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돌출입 수술 후에 적절하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인매가 합죽해질 수 있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출입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그래도 꽤 잘 됐습니다. 이 공간도 많이 없고 여기 보시면 치아는 보통 이렇게 어 네 군데로 나눠지는데 하나, 둘, 위에 오른쪽, 위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한 분악당 치아가 7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6개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돌출입 수술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치아가 빠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치아가 빠지고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치아는 6개밖에 없습니다. 음, 대칭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광대가 빈약하고 골 결손이 있어 보입니다.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사각턱이 많이 절제돼서 분명히 연조직적으로 봤을 때 이 목과 얼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잘 플레인 앵글, 그러니까 교환면 각도는 정상 범위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가 이 부분이 돌출 수술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보다 이 비 포인트가 굉장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이 합죽한 느낌을 더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뭐랄까 굉장히 뒤에 있는 느낌이 들죠. 입술과 입술이 합죽하고 합죽하다는 얘기는 뒤에 입술은 뒤에 이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 B 포인트가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움푹 꺼져 있어서 더 합죽한 인매를 더 이렇게 그런 인매를 더 이렇게 더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악각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이 일자로 쭉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라인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목선과 얼굴선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악과 하악이 전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셜 골든 레이쇼는 제가 다 분석을 하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B와 A의 그 비율이 1대 1.630이었습니다. 보통 그 황금 비율이 1대 1대 1.618과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길이적으로는 큰 특별히 어떤 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환자분께서 해결을 원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렇게 정해 봤는데 조인 듯한 통증이 지속됨. 근데 이거는 근래 개선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제가 특별히 어떤 수술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구강 비강 누공은 제가 입천장을 봤을 때는 입천장에는 뚜렷하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악을 내려서 상악 위에서 관찰을 해서 그쪽에 고리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누공을 폐쇄할 계획을 세웠고요. 합축한 인매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이 양악 전진으로 이 합축한 인매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양악 전진을 결정한 이유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B포인트가 엄청 움푹 패여 있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B포인트의 고리식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이 흘러내린다. 이거는 얼굴 살이 뼈에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광대 제위치, 얼굴뼈 복원, 그러니까 사각턱 부분을 복원하고 양악을 전진하게 되면은 상악과 하악이 앞으로 전진되면 이거는 리버스 페이스 리프팅 효과기 때문에 얼굴이 더 이렇게 더, 더 탄력이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 복원 있기 때문에 광대 재위치를 하고 하악각 복원을 위해서 3D 프린티드 PCL과 자가구를 사용해서 하악각을 복원하기로 계획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돌출입 수술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치아를 빼고 그 자리로서 이런 앞니 세개와 이 치조골을 뒤로 밀어넣는 그런 술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돌출입 수술을 했으니까 이걸 돌출입 수술을 다시 복원을 하려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부분을 다시 잘라서 이거를 내고 이 사이에다가 고리식을 한다던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제가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분인데요. 다른 분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은 그럴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을 다시 주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이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여자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수술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뭐냐면은, 코로 숨을 쉬면은 이 기도를 따라서 에어웨이죠. 에어웨이를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서 폐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좁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것이 깨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이런 근육이 우리가 수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에어웨이를 막힌 채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잠을 자면은 그리고 이것은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이니까
중력이 지금 밑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뒤로 누우면은 잘 때는 이런 이게 지금 이게 목젖이고 이게 현대요. 다 뒤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좁으면은 더 많이 이게 막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다른 환자분인데 보통은 에어웨이가 이 까만 분이 에어웨이인데 보통은 이 정도가 보통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좁기 때문에 분명히 잘 때 수면 무호흡을 앓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악과 하악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이, 이 좁은 이 에어웨이, 이 기도를 확장시켜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상악 이 이분처럼 이 앞에만 잘라가지고 전진을 하게 되면은 여러 수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또 교정도 해야 되고 나중에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상악과 하악을 앞으로 전진해주는 양악 수술로서 이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과연 상악을 얼마나 전진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제가 상학을 전진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상학을 전진할 때 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다른데 근래 들어서 이거는 스페인에서 나온 그런 스페인 그룹에서 나온 그런 기준인데요. 바르셀로나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 내추럴 헤드 포지션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 이맛살 이마 살이에요. 뼈가 아니라. 여기 그 이마에서, 양미간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이 상악 전치와 같으면 그게 상당히 서양 기준에서는 아름다운 기준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우리 기준보다는 상당히 앞에 있는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라인은 여기서 이게 n인데요. 그러니까 이 n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A 포인트가 그 n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르셀로나 라인보다 훨씬 약간 뒤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현재 이 바르셀로나 라인으로 잡았을 때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거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과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 바르셀로나 라인에 맞추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음, 상악 전방 이동을 6.5mm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얼굴이 긴 것을 좀 개선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방 이동을 전체적으로 2mm를 했고, 그리고 하악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역회전을 2mm. 역회전은 보통 이 상악 제일 대구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회전 중심을 저는 보통 상악 전치로 합니다. 이 상악 전치로 해서 이거를 2mm, 이 역회전 2mm다. 회전이라는 것은 각의 이동인데 보통은 각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로 하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악 제일 대구치의 이 근심 여기에는 커스프라고 합니다. 이 커스프가 2mm 내려오는 그런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클루잘 플레인 앵글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플랫해짐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악은 상악 전방 이동 6.5니까 그건 상악하악이 교합을 유지하니까 같이 나가죠. 거기에다가 역회전 2mm 정도니까 2mm 정도면 하악이 전진하는 거는 이게 이 발치했기 때문에 보통 1보다는 더 가게 됩니다. 1.5, 2, 그래서 역회전 2니까 토탈 한 4mm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랑 더하면은 약 한 9mm에서 한 10mm 정도 이렇게 전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일단 이렇게 양악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뼈가 없잖아요. 뼈가 없기 때문에 그 이곳을 이렇게 이 정도로 하악각을 디자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광대 맞춤형 플레이트를 사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거는 기존 광대고, 이렇게 광대를 밖으로 펼쳐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분은 모태 CT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판단을 해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위치로 제가 이 광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의 부작용입니다. 수술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음, 수술 결과입니다. 이거는 수술 후 한 두 달쯤에 찍은 CT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좁은 얼굴이 좀 펼쳐졌음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도 펼쳐졌고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보통 하악 수술을 하게 되면,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아래턱은 세 조각이 납니다. 자, 어떻게 조각이 나냐? 이 턱관절을 포함하고 있는 조각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턱관절을 포함하고 있는 세그멘트를 프록시말 세그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보면은 여기를 프록시말 세그먼트라고 그러고 이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디스탈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또는 콘다일 그러니까 과두를 콘다일이라고 하는 턱관절을 콘다일이라고 하는데 콘다일라 베어링 세그멘트 그리고 투스 베어링 세그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곳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접혀 있는데 수술 후에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보통 하악이 전진을 하면 이게 밖으로 펼쳐집니다. 자연스럽게 펼쳐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하악각이 잘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포인트의 고리식을 진행을 해서 아까 그 움푹하게 패여 있는 B포인트를 증진시켰고요. 그리고 광대를 좌우로 펼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골 결손부를 이렇게 뼈로 자각으로 이식을 하였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악과 하악이 앞으로 전진되었음이 관찰이 되고 여기에 사각턱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골결선이 이렇게 자가골로 이렇게 증진이 되었고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이렇게 재건이 되었고 골결선이 이렇게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광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광대도 밖으로 펼쳐졌고 여기에 고리식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계획은 6.5를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약 한 0.7mm 정도가 덜 됐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술 중에서 측정한 바로는 6.5 다 됐는데 음, 이렇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mm 정도의 오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전진이 됐고 그리고 2mm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악도 전진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수술 전과 수술 후인데 수술 전에 이렇게 좁았던 기도가 수술 후에 상악과 하악이 전진되고 역회전되면서 기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주무시는 것도 더 잘 주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숨도 더 잘 쉬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 변화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에 있던 얼굴이 앞으로 이렇게 역회전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 뭐랄까, 약간 합축했던 인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볼록해졌고, 그리고 여기, 좀 이렇게 하악각도 잘 나왔고요. 왼쪽도 보시면, 이 B 포인트도 전체적으로 나와서 오목했던 게 나왔고, 상악 나왔고, 그리고, 경계가 없던 이 볼과 그 턱이 잘 경계가 생겼습니다. 음, 경계가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 여기 이게 수술 전과 후인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뒤에 치아와 뼈에 서포트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상악이 앞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 5.78mm 정도 전진이 되고 하악이 전진이 되고 그러면서 전체 여기가 뭔가 뒤에서 서포트를 받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가 밋밋했는데 광대를 밖으로 펼치면서 적당히 봉긋한 그런 이런 광대가 관찰이 되고 그리고 아까 환자분께서 수술하기 전에 얼굴이 흘러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페이스 라인이 수술 후에는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관찰이 되고요. 이곳에서도 약간 울퉁불퉁한 것이 하악각이 만져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그 라인이 만들어졌음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왼쪽이고요. 광대도 이렇게 없던 광대가 생겼고, 서포트 못 받던 느낌 개선됐고, B포인트, B포인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과 목선상에 이렇게 라인이 없었고 뭔가 울퉁불퉁하던 느낌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악각이 생겼고, 라인이 정확하게 생기고, 그리고 뭐랄까 약간 밑으로 좀 처지려던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뭔가 이렇게 안에서 꽉 채워진 그런 느낌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을 했는데 솔직히 상악학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mm 가까이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악각을 양악 수술을 하면서 하악각을 재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상악을 수술하면서 그 상태에서 광대를 펼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음, 제가 이거를 저도 가능하면은 안전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면은 좋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수술이 다 골반뼈가 필요한데 그때그때마다 골반뼈를 또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반뼈를 한번 채취할 때 가능하면 많은 수술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환자분한테도 굉장히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수술이 다 잘 돼서,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모든 수술이 다 잘 돼서 큰 부작용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 없이, 골반 부작용 없고, 뭐 보행이나 이런 거 불편감 전혀 없고, 신경적인 부작용도 없이 잘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런 돌출입 수술을 한 경우에 상악과 하악을 전진시켜주고, 그리고 광대를 재위치해주고, 사각턱을 이렇게 복원을 동시에 진행을 한 어떻게 보면은 좀 큰 그런 케이스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직 한 연휴 한 중간쯤 됐는데 나머지 연휴 기간도 여러분 재미있게 보내시고 재충전하시고 그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이런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